예순이 마흔에게, 마흔이 예순에게 전하는 대화. 마흔에 깨달은 인생의 후반전. WY파파 지음, 모모북스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작가님은 40대의 직장생활의 위기와 사업 실패까지 경험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찾던 중 책 한 권과 글쓰기를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며 60대와 깊이 소통하게 되면서 신중년 블로깅 커뮤니티 5손가락의 리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한 권을 통한 예순과 마흔의 특별한 대화, 그 대화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의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행복. 삶의 무게를 견디며 오늘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나는 작은 배움들이 쌓여가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질 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내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글을 쓰고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가 점점 더 풍성해졌다. 무뚝뚝하고 무표정이었던 내가 이제는 자주 웃고 있었다. 댓글을 보고 웃음을 참기도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감을 발견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글 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은 어떤 글을 쓸지, 오늘은 누구와 소통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혼자만의 대화가 많아졌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글감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출근길에 내 앞에서 차가 급정거할 때 이것도 글감이라며 생각에 잠긴 나를 발견한다.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도 어느새 글감으로 떠오른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글이 되고 나의 추억과 연결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다. 글을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생각했다. 이 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댓글을 받을 때마다 나도 그들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첫 전자책을 출간했고 5개월 만에 두 번째 책을 냈다. 전자책도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나는 더 나아가고 싶었다. 글쓰기로 얻은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블로그를 하면서 진솔한 소통을 하다 보니 그곳에 예순의 이웃이 있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도 보였다. 알고 싶어 했으나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곳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래, 이거였다. 나보다 친절하게 예순에게 블로그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게 바로 내가 5손가락을 만들게 된 이유였다. 예순의 꿈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두근거림과 열정을 다시 심어주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마흔의 속도, 예순의 깊이. 마흔과 예순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다른 길을 걷는 세대다. 마흔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로 느낀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이 절정을 이루는 나이이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이 속도감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흔의 현실이다. 반면 예수는 변화와 함께 길을 찾아가는 시기다.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는 예수는 자녀들의 독립과 함께 가정에서의 역할도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자신이 설 자리를 잃은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느린 걸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 두 세대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마흔은 시간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예수는 시간을 더 깊이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이 차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마흔과 예순이 살아온 환경, 시대적 배경, 그리고 기술의 변화는 두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크게 달라지게 했다. 마흔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속에서 성장했다. 반면 예수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변화를 직접 겪으며 적응해야 했다. 이런 환경의 차이는 두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마흔은 현재의 속도에 익숙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 마흔에게는 지금 당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소모하며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마음의 여유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자신을 몰아넣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마흔의 삶은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사고로 가득 차 있다. 반면 예수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가? 변화의 속도가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관찰한다. 오랜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예수는 물리적인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과 정신에서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려고 한다. 느리게 걷는 동안 그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며 삶의 궤적을 돌아본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두 세대가 마주하면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마흔은 예순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느낄 수 있다. 기술 사용이나 의사 결정에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예순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예수는 마흔이 지나치게 조급하다고 생각한다. 더 여유를 가지라고 충고하지만 마흔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흔에게 여유란 곧 뒤처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의 세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배울 것이 넘쳐난다. 마흔은 예순의 느린 걸음에서 여유와 성찰을 배울 수 있다.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던 마흔은 예순이 보여주는 삶의 균형을 통해 자기만의 속도를 찾는 법을 배운다. 반대로 예수는 마흔의 열정과 끈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얻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예순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결국 마흔과 예수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마흔이 예순에게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예순이 마흔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 만남은 단순한 세대 간의 연결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것이다. 글을 쓰며 만나는 예순과 마흔은 서로 다른 시간의 강을 건너왔지만 글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지혜를 주고받는다. 글은 두 세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바로 글쓰기다. 글쓰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육체적인 노동이 따르지도 않는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다. 글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대단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나아가는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다. 글쓰기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다. 글쓰기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긴 수식어도 화려한 표현도 필요 없다. 글쓰기에 필요한 것은 단지 눈과 손, 생각과 마음뿐이다. 이것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글은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과 기억을 깨우며 나를 성장시킨다. 또한 세대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다리가 되어준다. 글쓰기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탱해줄 중요한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 예순과 마흔이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글쓰기란 곧 내 삶을 기록하고 내 이야기를 나누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세대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연결의 방식이다.